네, 8월 24일 멤버십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관련 얘기들을 좀 집중적으로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일단 리플도 엔비디아의 어떤 긍정적인 임팩트로 인해서 반등을 좀 해줬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0.53달러 위로 올라서 주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0.52달러대 중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지지 테스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 좀 갈 길이 멀죠. 단기적으로 바라봐도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 0.58달러 부근에 지금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급반등이 나와주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갈 길은 좀 멀어 보인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0.5달러까지 내주게 된다라면 0.41달러까지 급락할 가능성, 반면 지금 단계에서 지지세를 확인해주고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0.58달러까지 잘 뚫어내 준다라면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0.63달러까지도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두 가지 방향성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 추가 매수를 조금씩 분할로 단행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상황들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특히 이제 XRP와 관련해서 지금 시세 막 이렇게 어질어질 하잖아요. 아직 굉장히 조금 안타까운 아쉬운 그런 시세 수준이고, 특히 이제 0.93달러 7월 14일 리플 소송 약식 재판 중간 승리죠. 한 절반의 승리 이후에 0.93달러 저항까지 터치를 해주긴 했지만 사실상 그때의 급반등 상승분을 지금 거의 다 반납을 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전폭적인 숫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달러, 10달러, 25달러, 더 나아가서 333달러, 장기적으로는 그런 얘기들까지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이고 전폭적인 숫자들이 막 제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름의 근거들이 뭘까? 이렇게 뜬금없이 희망회로를 돌리는 게 아니고 근거가 있어야지 우리가 설득력이라는 거를 형성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하나씩 좀 짚어볼까 하는데, 이 디지털 퍼스펙티브라는 트위터리언이에요. 근데 규모가 좀 있습니다. 15만 트위터리언이고 XRP 홀더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XRP가 10달러에서 25달러에서 이 정도 다다르면 수익화를 좀 하게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XRP가 세계 준비 통화가 된다라면 진짜 엄청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다. 갑자기 이제 세계 준비 통화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되면은 25달러 이상에서 요 정도 얘기가 나오면 완전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이제 에도 파리나라는, 얘도 XRP 강세론자거든요. 그러면서 시세 분석도 하고 이슈 분석도 하고 저 하는 일과 비슷한 일들을 해요, 얘도. 그래서 그러니까 XRP 월드 리저브 커런시라는 이 단어들을 구글링을 돌린 거예요. 구글링을 돌렸더니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XRP는 세계 준비 통화로 완벽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외환 보유고와 글로벌 경제 전반의 국제 거래 유동성을 위해서 상당한 양을 보유할 수 있다. 그러면서 XRP 세계 준비 통화 이슈를 갑자기 땅 하고 사람들한테 여론화를 시킵니다. 이 사람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평소에 많이 하거든요. XRP 강세론과 관련해서.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이 답변을 이게 구글 바드가 한 건지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출처가 궁금해갖고 제가 아까 이걸 쳐봤어요. 구글링을 해봤는데 XRP 월드 리저브 커런시를 쳐봤더니 BTCC.com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얘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 준비 통화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완벽한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는 거는 이 BTCC.com 암호화폐 거래소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구글이 검색 결과로 던져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객관적이고 어떤 이 담백한 검색 결과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치 구글 바드가 얘기한 것처럼, 답변을 한 것처럼 얘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BTCC.com에서 나온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라이트코인 창시자 형이 만든 거래소잖아요.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근데 그 양반이 만든 거래소에서 XRP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제 세계 준비 통화 얘기를 하면 꼭 우리가 한 번씩은 떠올리는 인물이 이제 마크 필립스입니다. 저희도 영상에서 몇 번 함께 다뤘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XRP 10,000달러 음모론을 처음으로 공론화 시켰던 인물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2019년에
이 논문 두 개 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논문에서 이게 2019년 4월에 두 번째 논문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XRP는 세계 준비 통화가 되기 위해서 설계가 됐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미국 부채 이슈였거든요. 당시에 2019년 기준으로 당시에 미국 부채가 2029년이 되면 28조 7천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됐다. 당시에 2019년 기준으로 그랬다라는 건데 우린 잘 알고 있지만 이미 작년 10월을 기준으로 31조 달러 미국 부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난리 사단이 났던 게 그거였죠. 부채 한도 협상. 그래서 미국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2019년도에 예측했을 추정치가 2029년이 되면 28조 7천억 달러의 미국 부채였는데 지금 이미 31조 달러를 넘어선 거니까 미국의 부채 경제 시스템이 가속화된다라는 거는 2019년 정도에 예측했던 거를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금 돌파를 해버린 상황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2019년도를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뭐 미국뿐만 아니고 세계 각국의 부채 증가가 간단치가 않더라. 일본만 하더라도 12조 달러, 중국이 9조 달러 이렇게 부채 증가가 지속 불가능하기 때문에 XRP가 세계 준비 통화로서 완벽한 위치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런 거죠. XRP는 1000억 개가 생성이 됐어. 물론 이 중에 절반은 지금 에스크로가 돼 있어서 하나씩 조금씩 이렇게 시장이 풀리고 있지만 추가 발행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0억 개 발행된 거 말고 추가 발행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특징을 가지고 있지. 그러면서 XRP 한 개가 $10,000에 형성이 된다라면 1000억 XRP는 다 시가총액을 따지면 1000조 달러의 가치를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2019년 당시에 추정됐던 글로벌 부채 224조 요런 거 88조 GDP 이렇게 쉽게 설명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XRP가 $10,000에 도달하면 이 세계의 어떤 모든 부채가 해소되고도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장외 시장을 통해서 XRP를 매집을 하고 어떤 이슈를 세계 준비 통화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그런 이슈를 공개하면서 이제 XRP $10,000를 만들고 그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부채 경제 시스템을 청산시킬 수 있다. 이거는 비단 미국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많은 나라들, 대부분의 나라들이 부채 상황이 심각하다. 이게 2019년. 그런데 우린 다 알고 있지만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어마어마한 부채 경제 시스템이 우리나라 포함해서 미국을 선두로 필두로 지금 매우 강력하게 구축이 돼 있죠. 뭐 국가도 빚, 국민도 빚, 이러다 나라 경제 망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XRP $10,000 이를 통한 세계 준비 통화, 월드 리저브 커런시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게 2019년이었는데 요즘 또 살살 이렇게 또 XRP 세계 준비 통화 이런 여론 조성 이를 통해서 한 $25 좋은데 뭐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XRP 세계 준비 통화 이 이슈는 XRP $10,000 음모론과 이렇게 좀 맞물려 있다라는 거. 음모론도 좀 알고 있으면 더 재밌으니까 좀 체크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또 하나 긍정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이 게이트허브 XRP 레저 기반의 월렛인데 이번에 숨 월렛과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주요 암호화폐 등 14개 자산의 이 온오프램프 기능이 통합이 된 겁니다. 이제 온오프램프, 온램프와 오프램프잖아요. 그래서 온램프는 법정화폐를 암호화폐로 이제 교환을 하는 거고, 오프램프는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교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숨 월렛에서 지원을 하는 게 14개 자산이에요. 그래서 법정화폐는 유로, 달러, 파운드,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송버드, 플레어, USDC, XRP, 랩드 XRP, 갈라, 대쉬 이렇게 지금 14개 자산에 대해서 온오프 램프가 지금 가능한 거거든요. 숨 월렛에서. 그런데 이번에 게이트허브까지 여기에 가세를 하면서 조금 더 확장성을 XRP 레저 중심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램프와 오프램프가 왔다 갔다 뭔가 법정화폐와 어떤 암호화폐들 사이에 교환이 이루어질 때 그 중간에 브리지 커런시로서의 XRP의 역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단순히 지금 숨 월렛에서 게이트허브로서의 어떤 확장성
확장성 이런 건 좀 단편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런 거 말고 좀 맥락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 14개 자산의 14개 자산이 서로 온오프램프를 통해서 교환될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스위프트,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상호 작용의 구현이 좀 더 강화된다라는 걸 바라볼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스위프트가 등장을 하는 건 얘네 때문인 거죠. 이 주요 법정화폐들에 대해서도 함께 온오프램프의 지금 대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스위프트 나아가서, 그러니까 지금 단계가 아니더라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확장성, 숨 월렛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게이트허브로 확장이 되고, 이런 확장성이 조금 더 가속화돼서 이런 와중에 이제 소매 결제 시스템이 더 XRP 레저 위에서 활성화가 되면 결국에는 스위프트와의 연계성, 비트코인, 이더리움과의 상호작용 구현, 어떤 상호 운용성 자체가 상당히 더 커진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XRP 생태계의 위상이 커지고 암호화폐 소매 채택이 더 간소화되고 블록체인 상호 운용성이 더 커지는 이런 상황들이 시너지가 내게 되면 결국에는 스위프트와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여러 암호화폐, 법정화폐들의 어떤 실시간 결제 송금 혁신 그 중심에 XRP 레저, 리플이 자리할 수밖에 없고, 그걸 구현하게 만드는 핵심 플랫폼으로서의 XRP 레저, 그리고 그걸 구현하게끔 직접적으로 일을 뛰는 선수로서의 XRP,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상황 자체는 막 어마어마하게 막 환호할 정도의 이슈는 아니죠. 숨 월렛의 어떤 특징이 XRP 레저 위에서 더 가속화되고 더 확장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미 정도가 되는 건데,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미 의미 있는 주요 법정화폐들에 대한 어떤 실시간 교환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뭐 스위프트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 이미 1달러 돌파에 대한 준비가 끝난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일단 1달러부터 가자. 우리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어? 라는 걸 이제 맥락적 뉘앙스로 깔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크 디펜더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수많은 XRP 강세론자들이 있고 분석가들이 있고 저희보다 훨씬 차트를 잘 보는 사람들이 글로벌하게 굉장히 많지만, 저는 그나마 그래도 굉장히 좀 담백하게 실제로 적중률도 높은 그런 인물로서 다크 디펜더를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이 중간중간 또 이렇게 단기적으로 목표 지점과 지지 라인을 또 얘기를 해주는데, 이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 다음 타겟 목표 지점으로는 0.60442달러, 0.66492달러가 될 거고, 이건 단기간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야 라고 이제 숄텀 이렇게 적어놨죠. 지지 라인으로는 0.5862달러, 그리고 0.39169달러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0.93달러를 돌파하게 되면은, 그리고 나서 1.33달러를 먼저 찍을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1.88달러가 될 거야 라는 거를 이 파동의 관점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0.93달러는 이번에 리플 소송 약식재판 직후에 랠리가 나와주면서 터치를 했던 그 저항 라인 상단이 지금 0.93달러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지지 확인 잘 하고 0.6달러 지지까지만 잘 확인을 해주면 0.93달러 돌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조금 더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악재로 인해서 빠지게 되면 0.39달러 때까지 도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시세가 막 엄청 많이 흔들리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뭐 그냥 0.39달러에서 0.6달러 구간인데 뭐 가볍게 좀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바라봐도 1.3달러, 1.88달러 이렇게 바라볼 거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게 그렇게 막 대단한 범위는 아니야 라는 어떤 뉘앙스가 깔려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이런 걸 읽을 때.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는데,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고, 이번에 굉장히 다크 디펜더가 장문의 글을 올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단 4월에 설정했던 목표가 1달러였거든. 그런데 0.93달러, 그러니까 이 사람이 4월에 올 여름에 XRP의 단기 목표는 1달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7월 중순에 0.93달러를 찍었으니까 거의 달성이 됐다라고 이제 자평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0.93달러 이후에 원래는 1.33달러, 그리고 나서 1.67달러에서 1.73달러가
XRP가 나아가는 경로였는데, 그런데 문제는 0.93달러에서 저항이 굉장히 빡세게 확인이 된 거였지. 그래서 여기서 꽤나 어려움을 겪었었어. 하지만 0.93달러를 뚫어주고 나면은 그 다음에 1.88, 5.85달러, 18.22달러까지 다음 타겟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될 거야. 이건 우리가 설정하는 새로운 타겟 지점들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목표는 1.88달러, 그 이후에 5.83달러, 그리고 나서 18.22달러. 이제 웨이브 3, 새로운 거대한 웨이브 파동에 대한 근거를 깔았을 때 그 목표는 믿거나 말거나 333달러가 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투자 조언이 아니라고. 또 이런 얘기하면은 막 이제 무지성, 그래? XRP가 333달러까지 간다고? 하면서 근데 지금 0.5달러밖에 안 해? 하면서 막 이제 묻지마 투자하는 경우가 글로벌하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악플러들은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다크 디펜더 이런 게시글에 달리는 댓글들만 봐도 골 때리는 애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고 멘트도 항상 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 다크 디펜더가 얘기하는 시점도 굉장히 깁니다. 2025년, 2026년 요 정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2024년 4월에 반감기 이후에 2025년 연말 어느 시점에서 비트코인이 역사적인 패턴을 반복한다라면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딱 이런 XRP의 파동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도 2025년 말 2026년 이때쯤에 320달러 위 333달러라는 굉장히 큰 지금 숫자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전고 돌파 랠리, 이번 다음 사이클, 다음 강세론 사이클에서 XRP도 이런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을 거라고 다크 디펜더는 지금 자신만의 분석을 통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이 올해 3월에 급등 랠리 있을 거라고 했었는데 3월 말에 한번 폭발한다 이랬었잖아요. 그런데 3월 말에 실제로 리플 소송 종료 기대감이 커지면서 그때 이제 매수세가 붙어줘서 실제로 급등 랠리가 나와줬고, 그렇죠? 그리고 5월 그리고 7월 이렇게 나름 다크 디펜더 5월이 아니고 6월이죠. 그 힘먼 스피치 공개된 거 6월 그리고 7월 리플 소송 약식 재판 판결이 나왔을 때 이렇게 얼추 시세적인 흐름과 이슈적인 호재가 거의 비슷하게 지금 맞물려서 들어와 줬어요. 그리고 되게 그건 좀 약간 신기하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한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다크 디펜더의 어떤 이런 전망들이 얼추 맞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좀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되는 분석가인데, 막 330달러 이런 얘기하니까 이거 진짜? 이거 될까? 그러니까 333달러 너무 큰 숫자여서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우리 너무 좋잖아요. 우리 10달러 돌파하면 삿포로 가기로 했는데 300달러 되면은 뭐 다음 주말 파리에서 커피 마시고 이러는 거지 이제. 그래서 330달러 너무 크긴 한데 아무튼 이런 전망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좀 눈여겨보고 있는 분석가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같이 합니다. 특히 지금 최근에 어떤 주변 상황을 보면 블랙록과 뱅가드 등 거대 투자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고, 암호화폐 산업에 진입하는 어떤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고, XRP가 비증권이라는 판결, 이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2차 시장에서 판매된 XRP는 비증권이라는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약식 재판 판결, 그리고 XRP의 속도, 신뢰성, 거래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실질적인 유틸리티적인 채택 강화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시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33달러가 지금 환율로 하면 얼추 44만원 정도거든요. 이게 사실 굉장히 큰 액수여서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파동의 관점에서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 체크를 해야겠죠.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좀 기대가 되면서 조금 갸우뚱하면서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도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이게 파스칼 레이에라는 SAC 측 변호인인데, 이 사람이 나름 그 SAC 변호인단에서 최고위급 변호사로 꼽히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이번에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XRP 커뮤니티에서는 이 SAC의 침몰하는 배, 여기서 변호사들이 피하려고 하는 건 아니냐, 이거는 사실상
리플이 유리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까지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송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조금 알아둬야 될 타임라인은 SEC가 정식으로 중간 항소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리플의 정식 반박 입장문 제출 데드라인이 9월 1일인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9월 1일에 맞춰서 아마 리플 측은 그 이전에 제출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9월 초 늦어도 중순쯤에는 SEC의 중간 항소 요청에 대한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판결이 나올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기각을 할 것 같거든요. 기각을 하는 게 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지만 이미 내년 2분기 배심원 판결 일정까지 지금 명령을 해놓고 증거 배제 데드라인으로 12월 4일로 지금 찍어서 얘기를 해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중간 항소를 가면 좀 이게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적인 요인을 놓고 저 개인적으로는 기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존 디튼 변호사 같은 사람은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중간 항소 요청을 승인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래서 이건 좀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만약에 승인을 하게 되면 XRP 시세는 한 번 더 바닥을 향할 가능성이 높고, 기각을 하게 되면 이제 중간 항소 까인 거니까 정식 재판 판결로 가는 거라서 내년 2분기 배심원 판결이 이제 관심사기 때문에 아마도 반등을 좀 할 겁니다. 좀 할 거고, 그래서 그런 타임테이블, 다시 말해서 앞으로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그 사이 9월 한 초중순 요 정도까지의 어떤 분위기를 바라보는 모호한 시기가 좀 진행이 되다가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중간 항소와 관련된 명령이 나올 때 뭔가 한번 분위기 반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는 빠르면 9월 초 첫째 주, 늦어도 9월 한 중순 이때쯤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송과 관련해서는 당분간은 약간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별다른 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소송 관련된 부분보다는 아마도 XRP 자체적인 시세 흐름, 그리고 생태계적인 확장 이슈, 이런 것들이 조금 주로 나와 줄 거예요. 그래서 XRP 분할 매수를 지금 단행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시면서 마지막 분할 매수는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어떤 중간 항소와 관련된 판결까지도 좀 바라보는 구간으로 설정을 하시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시장의 흐름을, XRP의 흐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